건날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폭죽이 필요합니다. 그 폭죽을 만들기 위해선 화약이 필요하죠. 근데 이 화약을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곳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약팜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단순한 화약팜이 아닌 여러 시설을 겸비한 그런 건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바로 재료를 구하러 갑시다. 재료는 많은 게 필요하진 않지만 번거로운 게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뭔지는 이따가 구할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구하기 가장 쉬운 콘크리트를 구하러 가보죠. 콘크리트는 복사장치에 넣어두면 자동으로 복사되니까 전에 설치한 이 머리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가루를 놓아 복사해 주겠습니다. 역시 구하기 가장 쉬운 블록이다 보니 금방 모았네요. 이렇게 모은 콘크리트 가루들은 필요한 만큼만 콘크리트로 바꿔주고 나무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약팜 내에 크리퍼 말고 다른 몬스터가 나오지 않게 다락문으로 막아줄 거라 꽤 많이 필요하죠. 공장에 쓸 뼈가루가 없네요. 뼈가루부터 구해줘야겠네요. 뼈가루는 지금까지의 뼈가루 생산을 담당한 이 노후화된 몬스터팜에서 구할 겁니다. 여기서 충분한 양의 뼈가 모일 때까지 잠수해주겠습니다. 이거 모이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기세면 뼈 모으는 것만 24시간 걸릴 것 같네요. 그럴 순 없으니 그냥 손으로 캐야겠습니다. 3000개 정도 필요한데 금방 캐겠죠? 뇌빼고 캐다 보니까 어떻게 구하긴 했네요. 이 황폐해진 숲이 보이시나요? 제 노력의 흔적입니다. 숲 하나를 밀어 나무를 모두 구했으니 다음 재료인 양털을 구하러 갑시다. 양털은 하얀색과 연두색, 초록색, 회백색, 빨간색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양털 공장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빨간색과 초록색, 연두색밖에 없단 말이죠. 이 말은 공장을 열어 염색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소리죠. 초록색과 빨간색은 이미 충분하니까 하얀색과 연두색, 그리고 회백색 이 3가지로 염색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야, 너밖에 안 남았다. 털 좀 키워봐라. 오, 잘했다. 이걸로 양털 공장에 들어가 있는 양 12마리를 모두 염색했으니 천장을 다시 막고 양털이 모이는 동안 다음 재료를 구해주겠습니다. 다음 재료는 테라코타입니다. 테라코타는 메사지형으로 가서 손수 캐는 방법과 점토를 굽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선택할 방법은 점토를 굽는 쪽입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캐면 테라코타를 캐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점토 공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흙에 물병으로 물을 넣으면 진흙이 되고, 이 진흙 아래에 점적석을 놓아 물기를 빼주면 점토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점토를 TNT 복사장치로 부숴주면 점토가 나오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원리죠. 그럼 바로 만들어보죠. 땅을 밀고 아이템이 모일 장소와 그 위에 TNT 복사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진흙이 이동할 플랫폼을 여러 개 만들어주고, 이동하는 동안 점토로 바뀔 수 있게 아래에 점적석까지 설치해주면 점토 공장 완성입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겸 흙을 계속 설치하게 두고 그동안 저는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정상적인 공장이면 여기서 위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뭔가를 잘못 만들었나 보네요. 어디가 문제냐... 아, 여기가 문제네. 여기가 끊어져 있었네요. 됐나? 됐다. 드디어 잘 작동하니까 필요한 만큼 구할 때까지 공장을 돌려보겠습니다. 점토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점토를 구워서 테라코타로 바꿔주고 그 테라코타에 색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테라코타를 구하는 동안 양털도 모두 모였으니 이 양털도 챙겨주고 추가적으로 자잘한 재료들을 챙겨서 건물을 지으러 갑시다. 건물의 배경은 크리퍼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든 크리퍼 안에 화약팜을 넣어주고 그 아래 여러 시설을 넣어 다채롭게 꾸며줄 생각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작나? 안에 공간이 안 되겠네. 너무 좁네요. 그러면 일단 철거해주고 그리고 키울 크기만큼 땅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힌 땅 위에 다리, 몸통, 머리순으로 다시 만들어주면 외형으로 쓸 큰 크리퍼 완성입니다. 크리퍼 몸속으로 들어가 추가적인 시설을 만들기 전에 진짜 크리퍼가 나와서 터지기라도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 조명 작업부터 꼼꼼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내부를 좀 밝혀주러 가보죠. 잠깐만. 아니, 이게 진짜 터지네? 그래도 많이 안 터져서 복구하면서 내부 조명 작업도 끝냈습니다. 이제 크리퍼 안으로 들어가서 화약팜을 만들어보죠. 화약팜은 고양이를 써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갈 고양이를 모두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는 눈골렘을 쓸 겁니다. 눈골렘이 크리퍼를 때려서 어그로를 끌면 크리퍼가 다가오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말이죠. 눈골렘하니 불길한 병팜을 만들 때 눈골렘을 썼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사바나 지형에서 눈골렘을 만들면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어서 힘들게 지은 팜을 철거했었죠. 그래도 여기는 초원 바이옴이니까 눈골렘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눈골렘을 이용한 화약팜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크리퍼들이 나올 스폰 플랫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킬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재료 구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흘러가듯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돌려볼까요? 재료는 많은 게 필요하진 않지만 번거로운 게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이때 얘기했던 번거로운 걸 안 구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피글린입니다. 오늘 만들 화약팜은 이 피글린이 주인공입니다. 이 피글린에게 약탈 3창을 주면 자동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닥불이나 낙사로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화약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친구만 고용하면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약탈 3로 크리퍼를 잡는 효율이 극대화된 그런 팜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바로 피글린을 고용하러 갑시다. 저희한테 필요한 피글린은 쇠뇌를 들고 있는 피글린입니다. 저 피글린 말고요. 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제가 주는 창으로 바꾸려면 들고 있는 무기를 떨궈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무기가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쇠뇌를 들고 있는 피글린은 제가 주는 창을 바로 받아듭니다. 마침 쇠뇌를 들고 있는 친구가 앞에 보이네요. 바로 보트에 태워 팜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무사히 데려왔으니 사라지지 않게 이름표를 달아주고 여기에 잠깐 가둔 후 이 친구가 일할 곳을 만들어보죠. 피글린이 혼자서 창으로 찌르지는 못하니 강제로 앞뒤로 움직이게끔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 카트를 이용하는 거죠. 레일을 이렇게 깔아두고 앞을 암무 블록으로 막으면 카트가 계속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러면 피글린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 친구가 혼자 일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일할 동료를 하나 더 고용해줘야겠어요. 이 팜에 가장 많이 고용된 게 눈골렘이니 동료로 눈골렘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제 피글린을 데려와보죠. 됐다. 절대로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피글린에게 줄 창을 만들어 봅시다. 주인인 저도 네더라이트가 없는데 다이아몬드 정도면 만족하겠죠? 그럼 다이아몬드 창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챈트 책을 사 창에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창을 피글린에게 주면 눈골렘이 장난친 거에 발끈한 피글린이 창을 들고 다가가다가 죄 없는 크리퍼들을 죽이는 그런 화약팜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 추가적인 시설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입구와 계단부터 만들어주고 이쪽에 화약이 모일 장소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따가 자동으로 폭죽을 만들어주는 장치도 만들 거라서 팜에서 나오는 모든 화약을 이쪽으로 보관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호퍼카트들이 빙글빙글 돌며 아이템을 운송하는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관 장소와 장치 쪽으로 화약을 균등하게 옮길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줍니다. 이어서 화약을 모아둘 이쪽에 발사장치를 설치해줍니다. 이제 아래에 이 화약을 모을 상자들을 설치해주고 이 상자들과 위에 있는 발사장치를 연결하면 됐습니다. 위에 호퍼카트를 놓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죠. 무사히 잘 들어오네요. 근데 이렇게 두면 좀 보기 흉하겠죠? 그래서 이 앞을 가려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톤을 맞춰 가려주겠습니다. 좀 밋밋한가? 크리퍼 몸속이니까 크리퍼 얼굴을 그려줄까요? 오, 갑자기 귀여워졌습니다. 이러면 화약을 가지러 오는 맛이 있겠네요. 보관 장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이 반대편에 아이템 폭포를 만들어보죠. 아이템 폭포는 낙하 속도를 줄여주는 꿀블록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꿀블록을 먼저 깔아줬습니다. 이제 이 꿀벽에 화약을 던져줄 발사장치를 설치해주죠. 이어서 아래로 내려보낸 아이템을 다시 위로 올릴 수 있게 물레베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올라온 화약들은 발사장치로 다시 보내기 용이하게 1차적으로 상자에 보관해두겠습니다. 이제 각 발사장치로 화약을 옮길 아이템 수송기를 만들어보죠. 우선 발사장치에 호퍼를 연결하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줍니다. 이어서 이 레일들을 레드스톤 횃불로 활성화시켜주고 감지 레일 쪽에 비교기와 레드스톤 횃불, 레드스톤 가루, 피스톤, 호퍼를 설치해 카트가 멈출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옮길 호퍼 카트까지 도와주면 아이템 폭포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구역은 크리퍼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이 정면입니다. 여기에는 폭죽 자판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 제작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 장치의 핵심인 제작기와 여러 레드스톤 아이템들, 그리고 재료가 들어갈 통까지 설치해 만들어주면 자동 제작 장치 완성입니다. 여기 있는 통에 화약과 종이를 넣어주면 호퍼를 타고 제작기로 들어가 상자로 폭죽이 들어오죠. 근데 이 장치를 계속 켜두면 언젠간 폭죽이 넘칠 거란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자동 제작 장치를 껐다 켤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상자에 폭죽이 얼마나 찼는지 아래에서 알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이를 위해 폭죽이 모이는 상자 앞에 비교기를 설치해서 신호를 뽑아주고 넘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레드스톤 가루를 10칸만 깔아줍니다. 그리고 중계기를 설치해 신호를 연장해주고 벽까지 가져온 이 신호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여기에 레드스톤 조명을 설치해 연결해주면 알람 완성입니다. 폭죽의 양을 알려주는 알람을 만들었으니 이제 제작 장치를 정지시킬 장치를 만듭시다. 이건 간단합니다. 자동 제작 장치에서 제작기로 가는 신호를 속이면 되니까요. 이 장치를 보니까 여기 신호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통에 담겨있던 아이템이 호퍼로 옮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쪽 회로에 계속 신호를 주면 작동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신호를 올려주고 이 신호를 여기 회로에 연결해주면 회로를 끊었을 땐 작동하지만 연결하면 작동하지 않네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이 제작 장치에 종이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아이템 폭포를 만들었던 것처럼 물레베이터와 발사장치를 연결해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장치인 폭죽을 꺼낼 수 있는 장치와 함께 만들어줄 겁니다. 빠르게 만들어보죠.
다 만들었습니다. 상자에 종이를 넣으면 아래에 있는 호퍼가 바로 아이템을 뺄 발사장치로 옮겨주고, 이 장치가 종이를 뱉으면 물을 타고 올라가 무사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종이가 자동 제작 장치를 작동시켜 결과물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 폭죽은 상자 아래에 있는 공급기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레버를 내리면 반복 회로를 막고 있던 중기기가 풀리면서 공급기가 작동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폭죽을 공급받을 수 있죠. 이렇게 장치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두기엔 너무 밋밋하니까 마무리로 이 벽에 그림을 하나 그려 넣을 겁니다. 폭죽 그림까지 들어가니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갔네요. 이걸로 거대 크리퍼 안에 여러 시설이 있는 화약팜을 완성했습니다. 회로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완성해서 홀가분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